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존경하는 평화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자 소원인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71주년의 해입니다. 남북이 전쟁을 멈춘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벌써 7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북한군은 새해 시작부터 서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남북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을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를 담당했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같은 대남기구를 폐기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 차원에서 연결했던 경의선 철도도 철거하고 남북통일 3대 헌장탑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이 철거하라고 지시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김일성의 통일 원칙을 기리고자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한 중요한 기념탑입니다. 이 탑은 첫째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김일성의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탑을 철거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내부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석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석판은 세계 각국의 친북 단체들이 보내온 것이고 한국에서 보낸 친북 단체들의 석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은 북한으로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통일 관련 기념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굶주림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예 통일을 안 하고 별개의 국가로 가겠다고 한다면 당 간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조국 통일의 명분이 사라진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한 길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식량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도 당분간 북한의 친러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칠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8년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혈맹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왔던 쿠바마저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것은 북한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평양 주재 전 영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쿠바는 북한의 해외 작전의 교두보이자 사상과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은 외교관을 내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대외 정책을 작심하고 있으며 그러나 북한이 대북 원조를 적거나 중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대북 원조를 적거나 줄이면 북한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원조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대체할 지구상에 어떤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압류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발표해 한국 투자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쓸 때에 원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 회복을 위해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를 생각할 때 쉽게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김여정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과의 관계도 어려울 것 같은 김새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국의 문화 유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단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선호하는 결혼 순위 1위가 탈북민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남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1991년 당시 전격적으로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 주석과 만나 비핵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열었던 참 부모님의 행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해방 직후 두 차례나 김일성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특히 5년형을 언도받아 흥남 감옥에서 강제 노동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문 총재님은 국제공산주의와의 싸우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보낸 적군파들의 테러와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실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한 대가로 남북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참 사랑으로 품으심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내외분께서는 1990년 4월 소련의 크렘린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지셨고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도록 촉구하셨으며 소련이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내외분께서는 1990년 4월 소련의 크렘린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지셨고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또한 대한민국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이끄셨던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내외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하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했고 또 고르바초프에서도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시대에도 개최하여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하셨던 것입니다. 중국과 수교도 맺어지지 않았던 1980년대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판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으며 한중 사전과 한러 사전, 평창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준비토록 적극 지원하신 것을 홍일식 고려대 교수님을 통하여 직접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결국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네 분께서 중국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를 직접 시찰하시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 기공식에 중국의 양산군 주석과 미붕 총리 모두가 그 당시에 참석을 해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부터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내외분께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중 수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학과 협력은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이 형제처럼 지낼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를 위해 투익 사상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요 대화합의 사상입니다. 인류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뭉쳐야 하고 그러자면 한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학자 총재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한 학자 총재님께서는 다음 해인 1993년에는 소련의 심장부인 크렘린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구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중국 인민과 구소련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켰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어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킹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까지 지낸 분까지도 전 세계에 참가하여 2022년의 지도자들이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남북 한의 분단의 원인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냉전 체제만 끝나면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 누가 어떻게 남북을 설득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이라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참된 통일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북이 분단되는 것은 세계사적인 종말시대에 있어서 탕감의 사명을 짊어진 민족이 한민족이기에 38선을 중심하고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보면 북한은 가인 국가이고 한국은 아벨 국가이기에 아벨 국가인 한국은 복귀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38선을 경계로 하여 싸운 것은 한국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중심하고 싸운 것이기에 나라가 복귀되려면 하늘나라가 복귀되려면 가인의 자리에 있는 북한이 아벨의 자리에 있는 남한을 치는 자리에서 자연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남북 통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북 통일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한국이 되어야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님, 사랑하는 식구님, 이 사진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그것을 추모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조화와 추모 조전입니다. 김정은은 당시 보내온 조전을 통하여 문선명 선생님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화는 문세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지 10주년에 북한 정부가 보내온 조화입니다. 이 사진은 또 문세명 총재님의 성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를 보내온 것이 북한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또 이 사진은 북한 정부가 참 문선명 선생님 탄신 100돌과 한학대 총재님 77세 희수를 축하하고자 보내온 화환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게 될 때 북한의 지도자들이 문선명 한학대 총재님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남북 관계를 놓고 한학대 총재님은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향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북한 동포들의 중심령 회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동참해서 북한 동포들의 중심령 회원식을 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광석 협회장님은 감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학조 총재님께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막 한가운데서 데스밸리 소금을 채취해서 데스밸리 특별 성령으로 축복하신 후에 목회자와 식구들에게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한국 목회자 특별 수련 기간 중에 데스밸리 특별 성령으로 백두산 천지를 성별하여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정성의 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님, 사랑하는 식구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부부만큼 이 나라와 남북 통일을 위해 정성 들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일의 길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과 함께 남북 통일은 남한 사람보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갑시다. 각 교회와 식구님들 가정에도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